원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아.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 네. 자, 여기에 의자에 4명씩 앉아. 이렇게. 자, 의자가 4명씩 쭉 앉는데 10명이 남아. 쭉 해서. 자, 의자가 4명씩 앉았더니 10명이 남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이 못 앉는다는 얘기지? 그쵸? 자, 의자를 X개라고 합시다. 4명씩 앉혔더니 10명이 못 앉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앉혔어? 5명씩 앉혔다는 얘기지? 네. 음, 이렇게 5명씩 앉혔어. 5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7개가 남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남는다. 이 말이잖아. 네. 의자가 X개인데 7개가 남는데.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뭘 가르쳐 준 거지? 4명씩 앉았더니 10명이 남았다. 그 말은 학생 수를 가르쳐 준 거죠. 네. 학생 수가 몇 명이다? 4x 플러스 10명이다. 이 뜻이지? 그렇죠? 학생 수를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남아. 7개는 비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승민아, 뒤에서 8번째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지? 한 명 이상. 그렇지. 한 명에서 5명까지 앉을 수 있죠? 한 네. 명이 앉아도 의자가 7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5명이 앉아도 의자가 7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서 8번째 의자에는 한 명부터 쭉 해서 5명까지 앉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네. 여기가 한 명에서 5명까지 앉을 수 있다. 이 뒤에는 7개는 비어 있는 거야. 7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한 명일 때가 최소고 5명일 때가 최대니까 이게 뭐냐면 부등식의 범위가 되는 거야.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럼 자 학생 수가 4x 플러스 10명인데 학생 수가 4x 플러스 10명인데 한 명이 앉았을 때는 식으로 어떻게 써요? 그러면 앉은 의자, 꽉 차게 앉은 의자는 x 마이너스 8개죠? 네. x 마이너스 8개는 꽉 차게 앉았어. 5명씩.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때와 5명이 앉을 때가 부등식의 범위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5명씩 x 마이너스 8개 의자에 꽉 차게 앉고 한 명이 앉았을 때가 최소고 그 다음에 5명이 앉았을 때가 최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5x-8 플러스 5 이렇게 해도 되고 x-9라고 써도 되지? x-7이라고 써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게 부등식의 범위야. 이거 풀면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그래서 교집합해줘야죠. 4x 넘어가면 x, 마이너스 5, 8, 40 넘어가면 50이죠? 네. 이렇게 되고 자 오른쪽 x는 4x 넘어가면 x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5 35 넘어가면 45죠? 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x는 4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음,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47, 50 두 개죠? 47, 50 두 개네. 그렇죠?
맞아요? 왜 두 개지 답이? 틀린 거 없죠?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49. 58, 40에서 5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그 다음에 5x, x고, 마이너스 35, 넘어가면 45. 틀린 거 없는데? 50이 아니라 49인 것 같아요. 아, 49야? 아, 여기 1이 있구나. 네. 그치? 이게 49구나, 49. 49.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답은 47이네. 내용 이해가지? 네. 의자가 7개 남는다. 7개는 비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8번째 의자는 몇 명이 앉느냐? 한 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다. 그게 부등식의 범위다. 이 뜻이야. 네. 되셨죠? 그 다음에 850번. 850번은 이제 항상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두 종류의 빵 A, B를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의 설탕의 양이 오른쪽 표와 같다. 한 개 만드는데 밀가루는 전부 900g, 설탕은 전부 285g 있는데 10개의 빵을 만들려고 한다.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A를 X개 만든다고 한다면 B는 10-X개겠죠?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밀가루는 최대한 해가지고 900g을 넘을 수 없죠? 네. 그렇죠? 900g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설탕은 전부 해서 285g 넘을 수는 없잖아. 그치? 네. 28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하죠.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아래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밀가루는 얼만큼 드니? 한 개 80g, X개 있으니까 80X죠? 네. 밑에 거는 한 개 100g, 그리고 10-X개 있잖아. 그쵸? 근데 이 밀가루를 다 합쳐도 뭐보다는 9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900을 넘을 수는 없잖아. 900g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치? 자, 또 오른쪽에서 식 하나. 한 개 30g, X개니까 30X 설탕. 그 다음에 25, 한 개 25, 10-X개. 다 합쳐도 285를 넘을 수는 없다. 이 뜻이죠? 여기까지 가지? 네. 연립부등식이니까 각각 x의 범위 구해서 공통범위 구해야 됩니다. 네. 80x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0x죠? 이거 100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죠? 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30x 마이너스 20x 5x 250 넘어가면 35죠? 네.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공통범위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몇 개까지? 7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최대값은 7이다. 어때요? 이해가죠? 이런 문제는 항상 세로로 식을 세운다. 승민은 괜찮지? 네. 오케이.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 할 거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할 거 많습니다. 네. 2차 부등식 252
2차 부등식 어제 설명 쭉 했습니다. 함수의 관계도 했고,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한 번에 표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제일 먼저 표로 정리하면, 자, 2차 부등식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판별식을 먼저 봅니다.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근이 두 개인지, 아니면 근이 하나인지, 아니면 근이 없는지, 근의 개수를 먼저 보는 거야. 네, 얘기했죠. 물론 인수분해 하면 금방 알아요. 근이 두 개일지 한 개일지 없을지. 근이 한 개란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인수분해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야. 근이 한 개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판별식으로 봤더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판별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데 판별식 D가 0이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두 군을 갖는다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죠. 네, 이게 알파, 여기 베타. 선생님 위로 블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수를 곱해서 아래로 블록으로 고쳐주면 되죠. 네, 이차의 개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고치세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판별식 D가 0이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네, 판별식 B가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넷 중에 하나지? 네, 2차 부등식은 다른 거 없어. 어차피 여기 넷 중에 하나에 다 속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 이와 같은 2차식을 Y라고 놓자는 얘기죠? 네, 이렇게 Y라고 놓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은 근이 두 개란 얘기는 바깥범위냐 사이범위냐를 물어보는 거지. 네, 그렇지? 그래서 근이 두 개면 크다면 바깥범위, 작다면 사이범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크다네. 그럼 바깥범위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x는 큰 거보다 크다. 이게 바깥범위죠? 네,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붙여주면 되죠? 네, 그렇죠?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범위죠? 네, 등호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 없이 쓰면 되고 밑에 거는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깥범위냐 사이범위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한다. 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한다. 어디와 어디 사이, 두 근의 사이죠. 네, 여기는 알파 베타는 뭐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근이 두 개일 때 부등식의 양 끝값은 근이라는 거 알죠? 네,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여기는 알파 베타는 언제나 2차 방정식의 두근이야. 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같이 가는 거야.
자, 판별식비가 0이야. 그러니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다. 근이 하나다. 자, 근이 하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보면서 푸는 겁니다.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 이거는 0일 때, 0일 때가 알파일 때 0인데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커. 그래서 이거의 해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수죠. 알파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죠.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도 성립하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수죠. 0보다 작다. 그러면 x축 아래에 그래프가 없으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죠. 네.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해당하는 거 써주면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0인 건 있죠. x는 알파일 때가 0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근입니다. 네. 승민아 이해되죠? 네. 자, 이제 판별식비가 0보다 작아. 판별식비가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아요. 포물선이 x축 위에 떠 있습니다. 0보다 크다. 전부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x는 모든 수죠. 크거나 네. 같다도 모든 수죠. 네. 작다는 x축 아래 없죠.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도 0인 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여기로 벗어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표 하나는 책이 없으니까 좀 적어주세요. 네. 음.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야. 네. 제일 먼저 뭘 본다? 판별식을 본다. 왜 본다? 근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근의 개수를 알면 두 번째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그래프. 세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범위를 써주는 거야. 근이 두 개면 바깥 범위, 사이 범위. 근이 하나면 그래프를 보면서 만족하는 값을 써주면 된다.
네, 다 적었어요. 음, 괜찮죠? 내용 이해 가지?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런 큰 흐름으로 풀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이 몇 개인지 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범위를 써주는 게 정답이야. 네. 자, 여기까지가 쭉 제 풀었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근이 하나일 때 내려가면 근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을 어제 풀었고 여기 이것도 했었죠. 그 다음에 문자일 때도 했었죠. 그렇죠? 문자일 때는 어떤 게 큰지 모를 때는 두 개 중에 문자가 A가 클 때, 0일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푼다. 이 얘기도 했었죠? 네. 2차 부등식의 활용도 했었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작성할 차례죠? 그렇죠? 여기 안 했지? 승민아? 여기부터 하면 되죠? 음, 자, 승민아 잠깐만. 에어컨이 물이 넘치네. 멈췄어? 아니, 안 넘치. 넘칠 것 같아.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 그 물 좀 가져와도 될까요? 물 가져. 응. 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면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죠. 네, 그래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군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그러면 더해서 부호 바꾼 게 1차, 곱한 게 상수죠. 네, 그래서 자 더해서 부호 바꾼 게 1차다. 곱한 게 상수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그럼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어차피 양 끝값이 똑같이 두 군이 나오니까 두 군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만약에 x는 알파보다 작다, x는 베타보다 크다. 바깥범위죠? 네, 바깥범위면 2차식이 0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렇죠?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자, 이와 같이 바깥 범위가 나오면 x-알파, x-베타는 0보다 크다. 이 말이겠죠? 네, 그래야 바깥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개하면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사입 범위죠? 네, 그렇죠? 사입 범위가 나오면 2차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자, 이거는 x-알파, x-베타는 0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전개하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네. 어. 자, 그런데 이제 2차 부등식을 물론 작성해가지고 풀 때도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것보다 뭐를 더 많이 쓰냐면 근과계수 관계를 더 많이 씁니다. 어차피 여기 알파, 베타를 안다면 자, 여기는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는 거 알잖아. 네. 그치? 두근이라는 거 아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것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훨씬 더 빠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적용을 할게요. 네. 자, 내용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해서 미지수를 구하라 이 뜻인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빠르다? 그거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야. 네. 자, 2차 부등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죠. 이건 이제 2차 부등식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작성하는 거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작성하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이 두근이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해서 보호바꾼 거 플러스 x 곱한 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사이범위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이거 바깥범위네. 그러니까 0보다 크다겠죠. 자, 이거 x제곱. 자, 더해서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럼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6분의 1x. 곱한 거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바깥범위니까 0보다 크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창의 개수가 6이다. 분모 없애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에 6 곱하면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내용 이해가지? 네. 이렇게 하는 게 뭐다? 2차 부등식의 작성이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으래. 그럼 물론 이거를 보고 여러분은 승민이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해도 돼요. 자, 작성을 하면 어떻게 돼? 아, 마이너스 4, 1이구나. 2차 부등식 작성하면 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3,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3x.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렇죠? 사의 범위니까 0보다 작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 B, C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네. 음. 그럼 이제 그대로 풀면 되겠죠? 이거는 A가 1이니까 x제곱. C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C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B니까 플러스 3이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풀면 XX, 2하고 3, 둘 다 플러스. 바깥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아, 어차피 이 양 끝에 있는 값은 근이야. 그렇지? 네. 두근이 마이너스 4와 1이란 얘기야.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는 a분의 c죠? 네. 음.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b는 3a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밑에 있는 식은 c는 마이너스 4a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렇죠? 그럼 B는 3A고 C는 마이너스 4A니까 전부 다 A로 통일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X제곱 C 대신에 마이너스 4A 그러면 플러스 4AX 이렇게 되겠죠? 그 네. 다음에 B 대신에 플러스 3A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통일을 해놓고 푸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이제 봐봐. 이거의 해가 이렇게 이게 0보다 크다는데 사이 범위가 됐다는 얘기잖아. 네. 원래 바깥 범위인데 사이 범위가 됐다는 얘기는 A가 음수라는 것 뜻하죠? 네. A가 음수라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A가 음수니까 양변을 나누어야 되겠죠? 네. A가 음수라는 걸 뜻하죠. 근데 이거는 왜 답이 이렇게 나왔지? 0보다 크다. 이거 잘못 풀었네. 그치? 이게 0보다 크다인데 사이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거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로 고쳐줘야 돼요. 네.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고쳐줘야지. 네. 그래서 ABC가 바뀌어야 돼. ABC가 바뀌어야 돼. 이거 잘못 풀었네. 이게 잘못 푼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3일 때 C가 4일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서 그 다음 A를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푸는 거야. XX 그 다음 2하고 3 둘 다 플러스.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빨라요.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빠르다. 선생님은 가능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빠르다. 자, 88-1번 풀어보세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A, B를 빠르게 구해. 그게 훨씬 낫겠죠? 음. 자, 구했어? 자, 이게 두분이야. 두분의 합은 3이죠? 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죠.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10이죠. 이건 B죠. 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암산으로 푸는 게 가능하다. 자, 88-2번 풀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어, 그 다음 B는 C는 해가지고 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B 대신에 2분의 1 A, 2분의 1 A를 저기다 넣어야지. 오른쪽 식에다. 네? 이거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이거를 가지고 네가 이 식을 만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B하고 C를 여기다 넣어야지. B하고 C를 A로 고쳐서 저 오른쪽 식에다 넣어서 A로 양변을 나눠야지. 네. 음, 그렇지. 음, 이제 양변에 A로 나누고 2 곱하고 그리고 풀고. 뭐가 왜 참 문제일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인데 네가 여기서 이거 잘못 풀었네.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이잖아. 네. 음, 플러스 2분의 1이지. 네. 그렇죠? 사이범이지. 오케이. 자, 괜찮죠? 네. 내용 이해가죠? 근거계수와 관계를 쓰면 더 빠르겠다. 자, 2차 부정식의 항상 성립할 조건. 자, 항상 성립한다.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항등식에서 봤죠?
네, 그렇죠? 항상 성립한다. 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이야. 근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항등식과 똑같은 의미야. 네,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등식에 성립한다. 그럼 항등식이고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부등식에 성립한다.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되셨죠? 자,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0보다 커야 돼. x가 어떤 값이라도 상관없이 모든 x에 대해서 y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죠? 네, 그래야 x가 어떤 값이라도 y가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려면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a의 부호는 양수야 되고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번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도 됩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같아도 되니까 등호가 붙습니다. 자, 3번은 x가 어떤 값이라도 0보다 작아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x축 아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야 x가 어떤 값이라도 y가 모두 0보다 작죠. 그럼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a는 음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항상 x가 어떤 값이라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a는 음수고 판별식 d는 0이어도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0보다 크다 하면 아래로 블록해야 돼. 그래프가. 그렇죠? 0보다 작다면 위로 블록해야 돼. 네,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전부 다 0보다 작다죠? 네, 판별식은 전부 다 0보다 작다야.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됩니다. 판별식은 전부 다 0보다 작다. 판별식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야. 네,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잘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세요. 네,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 자, 앞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이야. 네, 전칙명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절대부등식이구나. 항상 성립해야 되는구나.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고 위로 볼록이면 x축 아래 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프를 가지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한 변씩 쭉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 유형 89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빗을 치고 항상 뭐를 뜻하는 용어야? 항등식 또는 절대부등식을 뜻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를 먼저 보는 거야. 0보다 크다죠? 0보다 크다니까 x축 위에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됩니다. 네, 되셨죠? 그럼 a가 양수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승민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네, 그래서 a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b제곱 9a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9 4ac 이거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괜찮죠? 네, 그럼 9a제곱 마이너스 4구 36a 0보다 작다. 9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음.
자, A의 범위는 사입범위죠? 그렇죠? 0하고 4 사입범위다. 이렇게 풀면 되지? 네. 음. 자, 이게 뭐다?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옆에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써놓고 푸세요. 네. 항상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아, 이거는 절대부등식이구나. 크다니까 아래로 볼로 판별식 때는 0보다 작다. 괜찮죠? 자, 넘어가서 89-1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풀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승민아, 그래프나 하나 그려놓고 푸는 게 좋아요. 네. X축 아래에 있어야지 이렇게 네. 같아도 되죠? 이렇게 네. 그려놓고 아, A는 음수고 판별식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놓고 네. 이렇게 쭉 풀어. 네. 오케이. 자, 89-2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여기서 틀렸죠? 6m에서 4m 빼면 2m 아니니? 네. 음, 그쵸? 음, 그렇게 되지. 네. 자, 2차 부등식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이 참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참수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 2x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지? 이 참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말 뜻입니다. 항상이니까 절대부등식으로 풀어라 이 뜻이죠.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넘어가면 플러스 4 0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인데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판별식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작다 이렇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m 2하고 6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의 범위니까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부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이야. 항상 위쪽에 있다 또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면 크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0-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90-2번.
오케이. 이거는 항상이라는 말이 없잖아. 네. 항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되돌리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이거를 풀었더니 x는 b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다. 이게 됐다는 얘기야. 이걸 풀었더니. 네. 그러니까 b하고 4가 뭐야? 이 방정식의 두근이야. 네.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로 쓰면 편하죠? b 네. 플러스 4는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b 구하고 집어넣으면 a 구하고. 승민아 이해되지? 네. 근각계수 관계를 써서 풀면 편하다. 자, 좀 지워주시고. 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에, 항상 성립하는데, 전체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저 제한된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자,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이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게 X축이야.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 자, 이게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가 2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 까맣겠죠? 요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은 2차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네. 요 범위 안에서는 2차식이 이렇게 0보다 커야 된다. 네. 요 범위 안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네.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차식이 나오면 대칭축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이거를 y라고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죠? 네. 마이너스 2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a가 변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네. 움직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양수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 y의 최소값, 이 범위 안에서 y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y의 최소값은 꼭지점이지? 네. 이 꼭지점이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큽니다. 승민아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항상 제한된 변역이 나오면 제한된 변역 안에서 최소값이 어딘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꼭지점의 y좌표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y좌표는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죠. 그래서 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꼭지점이 변역 안에 포함돼서 그래. 네. 그럼 aa 자 aa 2라고 4 마이너스 플러스 크다니까 바깥범위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는 4보다 크다. 이게 답이겠네. 네. 괜찮죠? 네. 최소값이 어딘지를 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것이다. 이런 얘기야. 네.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x가 0에서 4까지야. 자, x가 0에서 4까지.
자, 이게 0이고 이거 4라고 합시다. 자, 0에서 4까지 이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은 2차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거 보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네,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포물선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야 0보다 작거나 같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0일 때 0보다 작고 0일 때 0보다 작고 4일 때 0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당연히 작겠죠? 네, 그렇죠? 0보다 작다니까 이때가 최대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변역이 여기가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0일 때, 4일 때, 그때 양쪽에서 0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치? 네, 같아도 되니까 0이어도 되니까. 그래서 F 0일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F 4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괜찮죠? 네,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죠? 네, 어, F4일 때 4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20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4a제곱 넘어가면 4 a제곱은 4로 나누면 1 그럼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크다일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고 작다일 때는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괜찮죠? 네.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91-1번 해보세요. 네. 3개. 요거 풀면 어떻게 돼?
a제곱이 2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이거죠. 오케이. 자,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방정식보다 부등식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부등식은 방정식은 미지수를 소거해야 되지만 부등식은 미지수를 소거할 필요가 없어. 미지수가 네.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립이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주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다만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네. 바로 들어갑시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이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를 구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거를 1식, 이거를 2식이라고 하고 공통범위니까 교집합을 구하라는 뜻이야. 자, 위에 거 풀면 1번 XX 2라고 2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xx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크거나 같다. 바깥 범위죠. x는 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하고 뭘 구해라? 공통범위를 구해라. 가능하면 언제나 수직선상에 그려서 푸세요. 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거 일식.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마이너스 2,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공통범위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2번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절대값 있네. 작다니까 뭐야? 사이범위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교집합하면 되죠. 자, 왼쪽 거 풀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넘어오면 없어지고 0보다 크다죠. x로 묶으면 x 플러스 6 0보다 크다. 바깥범위죠.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다. 이거죠. 자, 이제 오른쪽 거 풀면 자, x제곱 플러스 6x 8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자, XX 2하고 8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범위죠.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가능하면 수직선상에 그려서 풀어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마이너스 6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네. 그럼 공통범위 여기하고 여기죠? 네. 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괜찮죠? 자, 연립부등식 가능하면 두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상에 그려서 풀어라. 그래야 네. 실수를 안 해. 밑으로 내려가서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그럼 답은 뭐야? 이거요. 음, 오케이. 음, 그게 답이야? 그려보세요. 2번이, 맞아. 오케이. 자, 대표 유형 9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주어졌어. 그리고 연립부등식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풀 수 있죠.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식은 범위를 분명히 아는데 밑에 있는 식은 뭐가 문제야? K가 큰지 O가 큰지 모르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위에 있는 거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다. 0보다 크다. xx 2하고 4 둘 다 마이너스 바깥범위죠. x는 2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자, 네. 두 번째도 xx 그 다음에 5하고 k 둘 다 마이너스죠. 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뭡니까? 사이범위죠. 네. 근데 5가 큰지 k가 큰지 모르죠. 네. 그렇죠? 5가 큰지 K가 큰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K가 5보다 클 때, K가 5일 때, K가 5보다 작을 때 원래 이렇게 세 개를 다 해줘야죠. 네. 세 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개를 다 하게 되면 K가 5보다 크다. 그럼 사이범위니까 K는 5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음. 그 다음에 K가 5보다 작으면 X죠, X. 그럼 X는 K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네. 음, K가 5면 완전 제곱이죠? 그럼 네. X-5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0보다 작은 건 없고 0인 건 있죠. 그러면 X는 5죠. 네. 성립하는 게 이겁니다. 어쨌든 1식과 2식을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 x는 4보다 크다. 자, 이게 일식이야. 자, 근데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근이 하나는 5입니다. 그럼 만약에 근이 이렇게 생겼어. 5하고 K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가 되죠?
그럼 이거라는 게 모순이지? 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5만 대. 이것도 안 되죠? 그럼 범위가 저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걸 버려줘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세 번째로 돼야죠? 그렇죠? K가 이쪽으로 있어야죠? 네. 이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5야죠? 네. 음,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해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게 이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돼? K가 여기 있어야죠? 네. 어디와 어디 사이? K가 2하고 4 사이에 있어야죠? 네. 음. 자, 그냥 쓰면 안 됩니다. K가 4여도 되는지 경계값을 따져줘야 돼요. 네. K가 4여도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이거죠? 네. K가 4여도 상관없어요. K가 2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K가 2여도 상관없죠? 네. 그래도 공통 범위는 왼쪽에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도 등호가 있어도 되네. 되셨죠? 네. 그래서 K의 범위는 이거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이거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 잘 안 돼. 특히 네. 경계값을 따질 때 경계값, 등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질 때 꼭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네. 아니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서 경계값을 꼭 따져줘라 이런 얘기야. 네. 자, 93-1번에 보세요.
3분의 2에서 1까지 등호 포함되고,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두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가질 때, 모두 허근을 가지니까 어떤 얘기야? 이것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이것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 말이죠? 모두 성립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판별식 D, 짝수니까 4분의 D,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K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K, K, 2라고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음, 그래서 사이범위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죠. 자, 두 번째 판별식 D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C 4에 K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게 0보다 작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K, K 이거 어떻게 됩니까? 2하고 6이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범위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거네. 됐죠? 자, 모두 허근을 가질 때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공통범위 여기죠. 그럼 네,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모두 허근을 갖는다. 자, 94-1번.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거 하나야? 그게 답이야?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아, 회의가 2차 방정식이다 네, 그랬을 때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0을 제외해 줘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94-2번.
크거나 같다는데 어떻게 사이범이니? 바깥범이지. 네? 크거나 같다는데 어떻게 사이범이야?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어떻게 사이범이야? 바깥범이지. 음, 그렇죠.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숙제를 낼게요. 아직 다 안 해서 셀을 풀 때 문제가 없을까? 130, 유형 12번까지 했나? 실근해보 유형 21을 아직 안 했네. 유형 21, 22, 23을 아직 안 했구나. 그러면 센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마플로 낼게요. 137페이지부터 유형이 몇 개입니까? 되게 많네. 30개나 돼. 절대부등식까지 유형 15까지 풉시다. 괜찮지? 유형 1번부터 유형 15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페이지네. 좀 줄여줘? 응? 어디까지 할래? 승민, 네가 얘기해봐. 그냥 센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센으로 하면 뒤에 걸 아직 안 배웠는데? 어느 부분이요? 유형 3개를 아직 안 배웠어. 유형 뒤에서 3개.
아직 실근해 보호하고 근해 분리하고 그 다음에 3차, 4차에서 판별식을 아직 안 배웠어. 그럼 시스템 풀기도 어렵잖아. 먼저 이거부터 그 해. 전, 그 전 부분에 저희 안 했었어요. 그, 어떤 거? 뒤쪽에 센에서 센을 안 풀었나? 마프를 안 풀었나? 셀을 안 풀었어요. 센 맞다. 시스템? 그거 풀래? 어, 얘기해봐. 몇 페이지인지. 저희 그 125쪽까지 하고, 어, 그 맞아. 후로는 있어. 네가 숙제 내주지 말라고 그랬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지? 전에 나눠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몇 페이지? 120, 126쪽이요. 126쪽? 그러니까 여기 유형 12까지 하지 않았어? 11까지 했어요. 앞쪽에 1차에서 요 뒤쪽을 안 했다고? 네. 그러면, 그리고 2차 앞쪽도 안 하고, 어, 그럼 어떻게 할래? 승민이가 얘기해봐. 그럼 일단 1차 저기를 뛰어넘고, 2차에서 126쪽? 126쪽부터 하겠다는 거지? 아니요. 저희 그 2차를 배웠으니까 음, 여기 1차 부분은 잠시 일단 뛰어넘고 뛰어넘고. 2차 쪽에서 B 부분 조금 조금만 해? 너무 작지 않아? 지금 유형 12까지 했나? 이거 앞쪽 안 풀었어, 아직? 안 풀었어요. 그럼 이거 앞쪽 풀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아직 안 했다고? 그럼 2차 유형 1번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이게 몇 가지 있어, 전부? 23까지 있죠? 12까지 합시다. 네, 유형 12까지. 139페이지까지 풀면 되겠다. 괜찮지?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승민이는, 너 다음 주에 하면 되죠? 8월 달에 보충 한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월수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